자, 이재명 대통령 이번 주 그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지지율 62.2%로 집계가 됐고요. 더불어민주당 51.3, 국민의힘 30.7 이렇게 집계가 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란 전쟁이 언제 끝날까 이것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순방 중에 SNS로 글을 올린 게 있으니 바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북 구성시 발언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자체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그 내용으로 이제 X에 글을 올리셨어요. 이 사건이 지금 막 이렇게 그 커지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외교안보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정 장관 손을 들어줬고 네. 실제로 그 통일부에는 SI 비밀 취급 인가자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특수 정보를 다루는데. 브리핑 받고 예. 그걸 국회 나가 떠들 수 있는 권한자가 없는 게 그걸 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특수 장관도. 정보를. 예. 뭐 NSC 회의 가서 뭐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 특수 정보는 브리핑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통일부가 오히려 이거 대응이 좀 떳떳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린 특수 정보 인가자가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공개철보도 2016년에 ISIS 보고서를 보면 위성 사진이 아주 근사하게 나왔는데 그게 상업 위성 사진이 아니에요. 그 사진을 제가 보니까 정찰 위성 사진이더라고. 그거를 민간 재단에서 받아가지고 뿌리고 KBS가 보도한 거예요. 2016년도에. 예, 박근혜 정부 때죠. 예.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 정보의 상세한 내용으로 봤을 때 정 장관 발언은 그냥 있을 수 있는 발언이다. 이 부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힘을 실어준 건데, 근데 위성락 안보실장 발언이 정말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미 간에 이 정보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제3자적 관찰자로서의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얘기한 한국 정부와 위성락 실장의 얘기하는 한국 정부는 별개 존재인가 봐. 그러니까 자기가 한국 정부는 이렇고 미국 정부는 이렇더라 이 얘기를 베트남에서 한 건데 자기 한국 정부 아닙니까? 안보실장님인데. 안보실장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거리두기식의 발언이었고 이걸 국민의힘이 이제 받아가지고 봐라 위성락 실장이 인정했다. 저기 그 한미 간에 이상이 있다고 것을 인정했다. 이렇게 또 이게 파문이 일고 거야. 있어요. 예. 난 이것도 좀 웃기다고 봐. 이게 마치 이런 발언을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 그리고 국민의힘 행태를 보십시오. 거기는 저기 거의 뭐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은 이름을 바꿔야 돼요. 뭘로요? 마가당으로. 마가당? 네. 제가 보니까 이 당은 아메리카 포스트 당이에요. 아메리카 포스트 당이에요. 네. 이 완전히 미국 장동영 대표 미국 갔다 오더니 미국의 어떤 청부 컨설팅업을 하는 어떤 저기 단체 같아 보여요. 쿠팡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완전히 그쪽 당이에요. 예, 완전히 마가당이야. 마가당. 마가당. 예, 마가당. 딱 떨어진다. 뭐 이렇게 판이 짜여지는 거지 뭐. 예. 김창수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이 건은 이제 사실 너무 황당한 이야기여서. 황당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이 미국이 정보 제공을 안 하겠다고 했던 그 팩트가 뭔가 이거를 첫 번째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왜 국힘당이 전 난리를 치는가 이 두 번째로 그걸 봐야 되는데요. 우선 팩트에 대해서 조금 김종대 의원의 말씀을 제가 보충해 본다면은 정동 장관이 미국의 어떤 그 정보를 받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청와대 NS 있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통일비서관이었습니다. 통일비서관 하셨고. 근데 이제 서해 사태 같은 거 났을 때 서해 사건 우리 공무원 월북 사건이라고 해서 난리가 났던 그때 이제 밤에 그 군의 이른바 이제 SI 첩보에 대한 공유들도 계속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SI 첩보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저는 통일비서관인데 네. SIA 첩보 볼 자격이 없어요. 통일비서관이라. 네. 그 SIA 첩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또 통일부에도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예. 통일부에 미국이 통일부에 SIA 첩보를 비롯한 기밀 제어 통일부가 제공 안 해줍니다. 아니 미국이 통일부에 제공 안 해줍니다. 예. 그럼 미국이 제공하는 데는 국정원. 국정원하고 국방부 국방부. 거의 중심이겠죠. 그리고 예. 이제 필요에 따라서 참 이제 안 됐다. 딱해 보인다. 그런데 정보를 못 받아. 전화 위복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받아. 아니 가짜? 이게 받을 수 있지만 네. 제가 그래가지고 또 그놈 그 사회 극권 때문에 예. 검찰 조사 엄청 많이 받고 그러니까 재판장에도 막 기소이 나가고 근데 재판장에서 이제 검사들하고 판사들하고 막 이렇게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통일비서관으로서 SIA 첩보를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SIA 첩보에 대해서는 보안 관리를 그렇게 엄격하게 한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SIA 첩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군이라든가 정보 당국에서는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100% 통제 같은 것도 하는 거다. 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판사들한테 굉장히 많이 먹혔거든요. 어필해서. 예, 그래서 통일부 장관이 무슨 미국이 제공한 예. 그 첩보를 가지고 뭐 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말 안 된다.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저도 정확한 내목을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했으니까 잘 모릅니다만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가 종합해 보면은 미국이 정보 제한을 한다는 근거로 여러 가지를 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중에 뭐 어떤 중요도로 본다면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마지막으로 그냥 얹혀서 구성 문제도 이야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본다면은 이제 DMZ 출입에 대해서 뭐 유엔사라든가 미국 쪽에서는 DMZ 출입은 자기들 권한인데 왜 그러느냐 뭐 이런 왜 문제.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또 자기들 판단으로는 팩트가 자기들 논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근데 그것 때문에 정보 제한을 한다 그렇단다면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무슨 DMZ 출입 제한에 대해서 미국이 뭔 권한을 유엔사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느냐고 또 반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측에서는 뭐 일종의 엄포용으로 살짝 흘린 게 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한국 국민들의 반발이 별로 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나 자기들이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던 그럼 뭐 구성 문제를 가지고 살짝 흘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를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구성 문제 자체는 본질이 아니라는 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힘당은 네. 그걸 가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 뭐 정도영 장관 해임 요구하는. 네. 예. 근데 국힘당이 난리치는 거는 김종대 의원 말씀처럼 이제 마가당이라는 걸 입증하는 건데, 근데 국힘당은 이제 개헌 때부터 그 아주 그 광신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트럼프를 비롯하여 마가 세력들이 그러니까 특하가 예. 아니 트황이 윤카를 구해줄 것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트럼프가 지지를 했고, 그리고 윤석열을 여전히 트럼프가 구해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어떤 사이비 종교도 이런 사이비 종교는 없을 것 같을 정도의 황당무계한 믿음인데, 근데 그것도 전혀 근거 없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작년에 무슨 뭐 탄인가 뭔가 하는 모스탄, 예, 그렇죠. 트럼프 일기 때 뭐 국제 무슨 협력 대사인지 뭔지 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그가 이제 통로가 돼가지고 우리 그 무슨 뭐 구구 세력들하고 뭐 전환기 뭐 이런 사람들하고 전부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에 대한 과잉 신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자기 뇌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트럼프가 정말로 도와줄 거다고 착각을 하고 있고 그래 지금 국힘당은 거기에 우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미국을 불쾌하게 만들었고 미국을 기분 나쁘게 만든 정동영을 계속 공격을 하면은 그 마가 세력들이 자기들을 도와줄 거다 이런 상당무계한 지금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 말도 안 되는 구성을 가지고 국힘당은 계속 키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선거용이다. 국민의힘이 돌파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동영 장관을 공격해서 색깔론으로 다시 한번 지방선거를 돌파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분석이 이제 정치권에 있는데 고개를 끄덕으셨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열흘이나 되는 그 미국 체류 일정에서 답이 나온 거거든요. 예. 도대체 미국에서 그 전화 한 통 기다리느라고 그 잠이나 제대로 잤나 모르겠어. 그 전화 기다리느라고. 그 공항에서 그 수속 다 밟았으면은 이제 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 왔다는 거는 하루 종일 전화만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루 종일 언제쯤 전화 오나. 사진도 찍은 것 같은데.
사진. 그러니까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네. 얘기가 되는 그 길로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사흘 더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그 한미 간의 어떤 그 이런 극우 연대라는 것이 일종의 어떤 노아의 방주처럼 비춰진다.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예. 어떻게든 올라탈 수 있는 어떤 그 구명줄. 아 구명선. 예. 거기에다가 예. 저기 장동혁 대표가 장로예요. 그러니까 저기 그때 트럼프가 메시지로 예수 그 퍼포먼스를 했잖아요. 거기가 예수면 나는 베드로라도 되든 아니면 유다라도 만찬장에 가서 거기가 예수면 내가 베드로급은 된다. 베드로라도 그래서 참신하네. 이 순환 받는 한국으로 되돌아가는 이렇게 어떤 거 되는 측면도 있는 거고 또 마침 기독교고 네. 이런 부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다 떠나서 그건 너무 망신 아니에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 뒤통수가 세상에 아니 그리고 그런 적은 나는 없잖아요. 공공외교 야당에 담당 차관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 국무부에 네, 누굴 만나는가 보니까 공공외교 담당 차관의 비서실장을 만난 거예요. 네. 근데 공공외교라는 데가 뭐 그러니까. 아니 차관 비서실장이라고 해서 차관의 비서실장. 그런데 그런 차관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지만 네. 그 자리가 뭐 하는 자리냐면은 예컨대 미 국무부에서는 전 세계 동성애 대사가 있어요. 그 게이들 이렇게 하는 대사가 있는데 원래 트럼프가 이거를 그냥 단칼에 없애려고 하다가 이방카가 반대해서 살려는 거예요. 그래요? 이방카가 어떤 모임에 갔다 오더니 아빠 이거 없애면 나 죽을 것 같아. 이래가지고 네. 그 다양성 프로그램을 그렇게 혐오하면서도 이 공공외교 이거를 갖다가 죽이지는 않았거든. 그런데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은 내가 모르고 네. 두 번째는 장동혁 대표나 만나고 있냐 이거요. 차관 비서실장을 보내가지고 네. 거기가 주로 뭐 하는 데냐 국제개발, 원호, 그다음에 원조. 진짜 그런 데를 우리가 왜 만나는 거야? 근데 트럼프하고 가장 안 맞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이 자리가 네. 이거 하는 데거든. 예. 세계 시민을 근데 또 무슨 얘기를 했냐라고 밝히라고 했더니 무슨 보안상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자기 위상과 역할을 실추시킨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장동혁 대표는 명색이 우리나라 제2당의 대표이고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한 100여 명 되지 않습니까? 107명, 106명.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네. 다 헌법기관이라 그러고 그 국회의원들은 뭐 대략 뭐 장관급 정도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의전상. 그럼요. 예. 네. 근데 그 장관급 의전상 대우를 받는 국회의원 100명을 그 소속돼 있는 정당의 대표면은 그거는 한 일 개인으로서 보기 어려운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도 우리도 어떤 의원 외교 같은 것들을 해야 되고 그런데 공공외교라는 건 미국 국무부에 차관들이 한 7명 정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 차관야가 있는데 우리 한국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것은 국무부 차관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네. 차관보가 있고 동아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공공외교 차관이라는 것도 차관도 아니고 뭐 차관 비서실장이면 뭐 국장급 정도 된다고 그러던데 50이네 또. 늘공도 아니에요. 그 전혀 비서실장이면 되게 이제 네. 어금인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공공외교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그 정부가 다른 나라의 정부가 아닌 다른 나라의 비정부 민간들을 상대로 해서 자기 나라의 정책을 홍보하고 설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정책 결정을 하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정책 결정을 하는 그 부서가 아니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그 정책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당국이라든가 적어도 국회의원 100명이 속해 있는 정당의 대표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조직도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는 스스로 위치를 우리나라의 NGO급으로 스스로 100명의 국회의원들을 모욕한 거죠. 국힘당 의원들을 모욕한 거죠. 그리고 네. 그 공공외교 차관은 우리 김종대 의원 같은 사람, 네. 저 같은 사람, 우리 장윤선 기자 같은 사람, 그 사람 만나야 돼요. 우리 미국 가면은 공공외교 차관 만나자. 그러네. 우리 여기 지금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 한국에서 여론 형성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줄 아느냐. 그건
너희들이 너희들의 정책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면은 우리가 한국에 가가지고 전파할게. 자기네 취집 편의점에서 김정대 의원 팔로워가 몇 명인 줄 아느냐 이렇게 해서 하면은 효과 크다. 예. 그렇게 해서 만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 사람 엉뚱한 만난 사람을 거예요. 만나고 온 예. 거네요. 네,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창피해서 언급을 못 하는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